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첫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총선 결과가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와 한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내일 첫 정상 간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일본 교도통신이 또 이번에 보도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건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할까? 그게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국내 언론보다 일본 언론이 좀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본 내에서도 키시다 수상이 등장한 이후에 아직 한국하고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관심이 있었고요. 뭐 특히 이제 물론 통화하는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신임 내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외교 일정상으로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도통신은 뭐 그 내부 정보를 먼저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만큼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현지 언론 중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키시다 수상의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하고 통화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제2순위로 제2그룹으로 강등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키시다 수상 자체가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걸 좀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방금 전에 우리 이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지만 미국과 호주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6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과 통화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의원 선거를 해야 하고 오늘 중의원을 해산해서 31일 날 투표가 있는 거죠. 아직 키시다 내각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정권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보수표들의 의식을 해야 되고요.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표의 결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시다 수상 자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든 장본인인데 네. 근데 실제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시켜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키시다 수상 자체도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정상 통화가 이루어지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새롭게 수상이 취임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양 정상 간 정식 상견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먼저 이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호 대화를 지속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교 자체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문제를 각 실무진들이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죠. 그렇지만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특히 한국에 대한 경제 무역 보호복 조치를 처리한 문제라든지 지소미아 문제 또는 코로나 이후의 협의 문제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협력 문제 여러 가지 현안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본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달 31일 이제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 총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취임을 해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바로
이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된 것은 일본 정당사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 키시다 수상으로 바꾸어서 선거를 하게 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키시다 수상 자체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은 다시 참의원 선거가 예상되어 있는데 키시다 수상으로 참의원 선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수상 조기 낙마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가 수상 때 오히려 자민당이 약 70석 이상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간판을 바꾼 건데 네. 만약에 과반수만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오히려 키시다 수상한테는 유리한 정국을 만들게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요한 선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예정돼 있던 총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의회를 해산해야, 중의원을 해산해야 총선이 치러지는 거니까요. 그 해산 시점이 원래 예정돼 있던 시점보다 좀 당겼다면서요. 근데 당긴 시점이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달 말로 실질적으로는 이 중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동 선거를 하게 되지만 네. 이것은 그냥 임기에 밀려서 총선을 가게 되는 것과 수상이 자동 해산을 하고 총선을 하게 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수상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은 이후에 자민당 내에 이 선거 관련 추천권들을 수상이 직접 행사하면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즉 키시다 수상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임한 바로 직후에 그래도 인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고 최근에 다시 지지율이 50% 가깝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때 바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이라도 당기는 것은 수상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스가 총리 있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수가 한 1,000명 이하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코로나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700명에서 1,000명 전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700명 이하로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전문가들도 일본이 약 2만 명대에서 한 달 만에 급격하게 700명까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PCR 검사를 엄격하게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지금 신임 정권이 등장을 했고 중의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사태 선언 상황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자민당에게 돌리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좀 억제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확진자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검사량을 줄여가지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군요. 근데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네, 지금 일본 백신은 제 2차 접종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68%, 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1차 접종이 끝나는 사람은 75%, 2차까지 한 사람은 68%. 즉 백신 접종 문제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총선 시점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에는 좀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로 불렸잖아요. 좀 온건파로 분류가 됐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사자이기도 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강경한 공약들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키시다 씨 같은 경우는 일본 내 특히 자민당 내에 보수 온건파의 평화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그 후계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권 자체가 등장한 과정이 극우의 아베 또는 아소 파벌들의 지지를 받았어야만 한 거고 그리고 최근엔 자민당 자체가 아베 10년 이상의 기간에 강경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의 안전보장 논의에서
적의 진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일본의 전수방위 논의하고는 반대는 건데 이것을 자민당이 공약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 국방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GDP의 1% 이하였는데 이것 이상을 고려한 GDP를 증강시키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안전보장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보수적인 정책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가 한일 외교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총선 이후에 키시다 정권이 조금 안정화되면 그래도 자기의 신념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조금 외교가 적극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키시다 정권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더 약해지면 오히려 한국에게는 강경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키시다 정권이 불안하게 되면 한국과 외교도 책임 있는 외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불안정한 관계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는 뭐 자민당이 뭐 진다거나 아니면 과반이 깨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지금 현재로는 키시다 정권 등장한 이후에 과반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초기에는 예상했는데 최근에 네. 키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한 30석 정도는 지금보다 이를 거다. 뭐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총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경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 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분야가 주식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